꿀을 째지 마시라. 오늘 테마는 이거고요. 언택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그렇죠. 또 뭐 우주항공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뭐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정말 수익은요 그렇게 나지 마. 거기서 승부를 좀 내보시라는.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추동기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공부 유튜브로 많이 하시죠? 뭐 자이언트TV 역시 그런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인데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주식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장격인 채널이 있죠. 바로 3프로TV입니다. 자, 오늘은 3프로TV에서 김프로로 활약하고 계신 김동환 대표님을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과 부자 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전문가분을 옆에 보시고 제가 진짜. 이렇게 말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사전에 좀 말씀드릴 게 네. 제가 주식시장을 전망하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또 유명한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금융시장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을 저희 3프로TV에서 많이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옛말에 뭐 서당캐 3년이 풍어를 넣는다고 저도 이제 이런 경제 컨텐츠 만든 지 딱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3년 차라서 그냥 풍어를 누른다 생각하시고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제가 편하게 좀 말씀드린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막 무슨 미래를 점치고 전망하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워낙 역시 전문가분답게 굉장히 네. 겸손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최근에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라는 네.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뭐 김한진 박사님, 윤지호 이제 센터장님 등 다 저희 채널에도 그러시죠. 나오신 네, 저도 분들인데요. 봤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김동환 대표님을 마지막으로 모심으로써 네. 세 분의 저자를 다 모시게 됐습니다. 뭐 책 소개 좀 간단하게. 저는 사실은 이 책의 저자 한 명으로서 사실 좀 부끄러워요. 근데 아유. 워낙에 이제 김한진 박사님과 윤지호 센터장님이 워낙 내공이 대단하시고 세 명이 제가 농담 삼아서 이 저자 합산 나이 이제 설날이 지나서 173세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 173세인데 증권 경력만 합쳐서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그래도 좀 들을 말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특별히 주식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로서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 나름대로는 특별히 투자를 처음 하거나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에게 이거는 꼭 좀 지키셨으면 좋겠다. 저의 어떤 후회담도 좀 섞어서 그렇게 자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세에 대한 얘기도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데 그런 측면은 아니고 하여튼 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을 썼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씩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주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와 있고 이처럼 주린이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쩌면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장기 금리가 정말 지속적으로 내렸죠. 그래서 자산가든 아니면 월급 생활자든 간에 은행이나 보험 같은 수신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 금융기관에서 우리의 부를 증대시킬 수가 없다는 엄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 1억이라는 여윳돈이 있으면 안전하게 운용을 하시면 1년 만기 예금 기준으로 보면 0.5에서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관의 의미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자산을 취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아주 냉엄한 현실을 자각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특별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막대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에 우리 젊은 분들이 극명하게 목격을 한 거죠. 자기 아버지, 자기 형 세대에서 그 자산을 취득하고 잘 투자한 분과 그렇지 않고 은행에 그냥 꼬박꼬박 저축한 분들 사이에 엄청난 부의 격차. 쉽게 말씀드리면 한 10배씩 차이 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켰을 테니까 집을 사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유행하는 미국의 우량 주식을 산 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년에 팬데믹이 급격하게 전개될 때 또다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유동성을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가 푸니까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자각이 저금리와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으로의 엄청난 유입이 있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단기간에는 과열돼 있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 뭐 빅투다 영끌이라 이런 현상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가계자산, 특별히 금융자산의 어떤 주식시장으로의 이전은 어쩌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또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좋은 법제도를 이렇게 잘 정비하면서 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하는 게 현재의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존니 대표님 잘 또 친하시겠지만 네. 존니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찌 보면은 그렇게 주식 그렇습니다.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예. 앞당겨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 촉발시킨 거죠. 그런 말씀까지도 예. 하시더라고요. 예. 또 대표님께서 이번 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초심자분들을 위한 조언들 굉장히 좀 제가 책을 읽어봐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주식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배분하는 것이다. 예. 그다음에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좀 초심자들 위한 조언 어떤 걸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주식이 얼만큼 올랐나, 우리 집이 얼만큼 올랐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고 또 특별히 주식에 대해서는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럼요. 네네. 오늘도 주식이 거래소는 빠지고 뭐 코스닥은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이 종가를 보면서 이야 내가 잘 들어갔네, 잘 나왔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장기 시계열로 이렇게 보시면 그거보다는 과연 그때 주식이 오를 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었냐, 주식이 빠질 때 주식에 대체되는 방향성이 다른 안전자산을 많이 갖고 가 있었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체로 뭐 연구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전체 투자 수익률의 한 7할 8할은 이 배분 전략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거든요. 네네. 뭐 돌이켜보면 한 3, 40년 동안 우리 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가 있는데 사실 자산 배분 전략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거든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아, 그렇죠. 수익을 네. 떼줬을 때는 네, 훨씬 그렇죠. 잘하는 선택이라는 거죠. 네. 네네. 언제입니까? 1981년도에 우리 주가지수가 처음 생겨서 100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40년이 됐나요? 네. 그런 거죠. 그렇죠. 40년. 91년, 2040년이 됐는데 40년 동안에 주가지수 100이 3,000이 되니까 30배 올랐지만 그렇죠.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예금이라든지 장기 금리를 복리로 투자했다고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을 그렇죠. 거고 또 서울의 주요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랐겠죠. 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는 배분되어진 자산에 사고 파는 행위, 특별히 주식은 굉장히 트레이딩 많이 하는 자산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때 예를 들면 작년 3월 달에 폭락 장세가 있었잖아요. 네. 패닉이 와서 파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났네. 그렇잖아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이 있거나 1억 원어치 주식이 있으면 실제로 그때 4, 5천만 원, 4, 500만 원밖에 안 남았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마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하고 던져버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 전체 자산을 다 주식하는 분은 없어요. 집도 있으신 분이 있고 예금도. 배분되어진 자산의 손실률로 따지면 그저 한 10% 손실인데 그 주식만 보면 50% 이상 그렇죠. 빠진 걸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배분에 대한 생각을 잘 하시면은 올라갈 때도 난 수익률이 뭐 더블 났는데 근데 전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은 얼마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더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또 빠질 때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배분되어진 그 자산의 등락만 생각하고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에 좋은 기회도 놓치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유지하기가 힘든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은 배분되어진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저 평생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분을 해서 주식을 하라. 이게 일단은 첫 그렇습니다.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혹시 한두 가지라도 또 강조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꼭
요즘에 맞는 말씀이라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젖불을 쬐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순환매라는 게 있잖아요. 꼭 그 개장초에 보면 증시 해설가들이 오늘 테마는 이거고요. 오늘은 뭐 경기가 이제 터닝할 것 같아. 경기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하더니 다시 또 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또 언택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그렇죠. 또 뭐 우주항공주가 올라간다 그러고 뭐 테슬라류에 뭐 전기. 근데 이런 모든 주식을 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실제로 꽤 많아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근데 정말 수익은요, 그렇게 나질 않고요. 그리고 그런 걸 다 쫓아다닐 수 있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도 없고, 하물며 미국의 오마이현이라는 워런 버핏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저희가 입는 옷도 저희한테 딱 맞는 옷도 있고, 또 친구 관계도 왠지 맞는 친구가 있듯이 그렇죠. 주식 투자도 맞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치 투자가 맞아. 그래서 나는 세상의 변화보다는 그 주식의 본질 가치에 천착하면서 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집착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체질이야. 그러니까 어떤 성정이 그런 분들이 있죠. 묵직하고 엉덩이도 무겁고 진중한 분들이.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우리 회사에서도 네. 기자분들 중에도 민환 기자라고 하나요? 그런 맞습니다. 분들은 촉이 좋아가지고 뭐. 네네. 그런데 중요하죠. 그런데 반대로 묵직한 맛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갖춘 분들은 굉장히 큰 인물이 되는 건데, 주식도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그리고 무슨 트레이딩 하는 거는 나쁜 거냐? 또 그렇게 선악의 개념으로 볼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타고난 트레이딩 기질이 있다? 그걸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잘 권장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게요. 저도 직업이 있고, 우리 기자님도 기자로서 직업이 있고, 또 학생들 요즘 주식 많이 학업을 해야 되고, 시험도 보셔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셔야 되잖아요. 네. 또 어떻게 계속 장중에 그걸 트레이딩을 하시겠냐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옷을 입듯이, 몸에 맞는 옷을 입듯이 본인의 적절한 투자 스타일을 그저 유지하시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저분은 뭐 트레이딩도 잘하고, 저분은 어쩔 때 보면 가치 투자하고, 저분은 이 테마 저 테마, 그건 곁불이에요. 그래서 곁불이라는 거는 남의 파티, 남의 모닥불, 겨울에 남의 모닥불에 저희가 잠깐 유할 수는 있어도 거기 눌러 앉으시면 안 되죠. 자기 길을 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모든 투자에 다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주종목으로 좀 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영역, 또 여러분들의 직업에서 파생된 유리한 정보들 있잖아요. 네. 내가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는데 투자는 어디다 하냐면 전기차에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반도체 더 많이 하겠죠. 네.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찾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많은 영역으로 막 관심을 두기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투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좀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서 승부를 좀 내보시라는. 저 개인적 질문, 궁금증을 좀 더해가지고 이제 대표님의 이제 개인의 하루의 루틴, 이런 네. 투자에 관한 루틴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운동도 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5시쯤 기상을 해서요. 일찍 일어나시네요. 집에서 5시 한 20분쯤 나와서 운동을 30분 정도 하고 네. 출근하면 저희 스튜디오에 한 6시 반 뭐 이렇게 네네. 갑니다. 7시 반부터 이제 생방을 해야 그러시죠. 되니까. 네. 그러면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주요 일간지를 종이신문으로 일일이 다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정독을 하는 거니까 축축 넘기죠. 요즘 같은 모바일 시대, 온라인 시대에 왜 종이신문을 이렇게 넘기냐. 근데 그게 여러분 제가 꼭 권하는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주요 일간지를 봐왔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네, 심한 경우에 7개씩 보기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왜 보냐면, 보면서 세상이 보여요, 이렇게. 한눈에 쭉쭉 들어옵니다. 뭐냐면, 그 밑에 광고라든지, 동정이라든지, 그죠? 하물며 채용, 인사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어떤 회사가 전면 광고를 내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사실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한 20분, 30분 정도 봐요. 이게 한 4종류를 이렇게 쭉쭉 보고,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기사들을 이제 체크해 놨다가 인터넷으로도 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침 라이브에
뉴스 3이라는 코너를 네, 제가 알고 하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하기 위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대충 이제 그날의 개장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봐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매매는 그럼 언제 하냐? 그렇죠. 저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를 시세를 보면서 하질 않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되겠다는 종목은 꾸준히 탐구하고 준비해 놨다가 매매하기 전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그 전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장중에 저점을 잡아서 매매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요. 그렇죠. 대충 장이 좋은 시기에는 대충 10시나 10시 반에 그냥 정해놓고 삽니다. 그리고 장세가 좀 안 좋은 상황이면 오후에 삽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네네. 그럴 정도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영업점에 제 계좌를 관리해주는 영업 직원에게 일임해서 맡깁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열면 몇 주를 사줘라. 가격의 레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주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중에 막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는 방송이 있거나 없거나 마감 시황을 한 번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끝나고 집에 가서 저희 방송을 하거나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그리고 이제 외신 같은 걸 보고 장이 정말 급변동할 때는요. 그렇죠. 네. 심야에도 CNBC 같은 걸 가끔 보긴 해요. 보시고요. 네. 네. 미국 상황, 상황을 바로 볼 수 리얼을 리얼하게 보면 또 이렇게 감이 좀 오시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자제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또 밤을 좀 오랫동안 새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루틴이에요. 대신 주말에는 가급적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등산을 간다든지 또 친구들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뭐 말씀만 들어도 그 바쁜 일정 중에서 사실 그렇게 투자에 대한 생각을 하시려면 그 정도만 하는 것만 해도 사실 어찌 보면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양한 초보 투자자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대표님이 보셨을 때 투자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또는 좀 보셨을 때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실수가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친한 선배 동료들이 야 좋다더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안 사고는 못 빼기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즉각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거라는 그 조바심을 갖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저도 이제 29년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주식은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요 예전에는 우리 코스피밖에 없었고 또 90년대 들어와서 이 코스닥이 생겼고 지금은요 전 세계 주식을 우리가 다 살 수 있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지금 사지 않으면 절대 못 산다. 나는 불을 읽을 수 없다. 그 조바심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충분히 자기 주식으로 만든 다음에 사셔도 승부가 나죠. 그때 한 2%, 5% 싸게 산다고 해서 이게 큰 승부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실은 주식 투자의 본질은 이겁니다. 수익을 낼 때는 큰 수익을 내고 손실이 날 때는 조금만 손실을 내는 것. 이게 사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수익은요, 그 매매 타이밍에서 잘 안 나와요. 증시용어로 효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비속어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걸 한번 보세요. 그때 2% 더 싸게 샀다고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주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요동치지 않고 버티는 힘, 그것이 최종적인 수익률을 결정하고 큰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 3년 한 분들에게 일관되이 제가 조언 드리는 게 큰 수익이 한번 나보셔야지 주식에 눈이 띄입니다. 그저 한 5% 먹었다고 팔고 뭐 2% 물렸다고 팔고 막 이렇게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고요. 적어도 100% 이상의 큰 수익 나는 종목을 한 번 경험을 하시면 주식에 눈이 확 띌 거예요. 저도
입사하고 주식 투자하고 한 2, 3년 때까지는 한 번도 그런 수익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저 15% 나면 팔고 와 이게 어디냐 했다가 또 20% 물리고 이런 반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계좌를 보니까 금융비용만 나가. 그때는 이자율이 15%씩 할 때니까. 그렇죠.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종목을 공부를 하고 확신이 가는 종목을 장기 보유해서 근데 아유 2배 어떻게 올라? 근데 어떤 종목을 그 저평가된 종목을 보유하면요 정말 금세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아 주식 투자의 어떤 진면목 같은 게 나오는. 근데 그거는 매매 타이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우 되게 좋은 말씀이시죠. 네, 정말 그 주식의 확신, 그냥 저의 어떤 판단의 확신이 아니라 아, 이 회사에 객관적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검증해도 아, 이건 싸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변화에 맞는 성장성도 겸비하다. 그런 확신이 있는 주식을 갖고 계시면요. 자꾸 단말기에 자꾸 HTS 그거 MTS를 안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그걸 봐야 되고 막 뉴스에 요동을 치는 그런 종목들로 구성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결국에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그런 코어 그렇죠. 에너지를 잘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 맞습니다. 일이고 조바심을 내지 않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겠네요. 예. 3프로TV에서 다양한 주식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나오시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요즘에 사실은 과정보유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정보는 너무 많고 그걸 어떻게 취사 선택하느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또 3프로TV를 운영하시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과정보유 시대에 어떻게 유튜브를 선별하고 정보를 취득해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3프로TV도 너무 많은 컨텐츠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못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하루에 평균 한 5시간 정도의 생방을 하고 주말에도 컨텐츠를 올리니까 많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3프로TV가 가장 뛰어난 컨텐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프로TV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프로TV에 나오는 분들이 시장을 왜곡되이 보거나 투자자를 호도할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 분은 적어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리사욕을 위해서. 저는 왜냐면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읽는다기보다도 그분들은 제도권에서 레귤레이션의 컨트롤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네. 더러는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별하냐. 그렇죠. 네네.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세요. 이걸 파세요. 네. 그게 화끈합니다. 저희 댓글에도요. 3%는 이렇게 밍밍해요. 왜 어제는 강세를 했다 오늘은 3%는 그냥 한 길로만 가주세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점을 여러분께 맞춰드리는 그런 컨텐츠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네네. 여러분들의 투자의 근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의 주체로서의 어떤 실력을 배양해서 여러분들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컨텐츠. 지금 여기 제가 와 있는 자이언트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만드신 걸 거란 말이죠. 이런 류의 컨텐츠들은 절대 여러분께 지금 이 주식을 사시라고, 지금 이 주식은 파셔야 된다라고 확정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시장 관두 말이죠. 지금은 주식 무조건 하셔야 될 때입니다. 혹은 지금 주식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런 형태의 확정된 그 분들의 뷰를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다루셔야 되겠다. 그 유튜브도 그렇지만 지금 주식에 관련 책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책은 보시면 밍밍하죠.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 네네. 제목도 너무 아재 같잖아요. 근데 서점에 가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책들이 빨간 표지에다가 까만 글씨로 어떻게 써 있냐면 올라타라. 혹은 또 붕괴, 절벽, 위기. 자극적으로. 네. 그런 그 단어들로 표지를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관심을 가지니까요. 네. 뭐 어느 정도의 마케팅적인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걸로 확정해서 어떤 방향성을 정하고 그쪽으로
글쎄 그런 그 책과 또 컨텐츠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보고 들으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다양성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이요? 예. 네. 3프로 TV만 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방향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황관이나 세상의 어떤 가치관 이런 거와 배치되는, 왠지 정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는데 일단의 사람들은 이걸 또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반반이 아니면 억지로라도 한 8대2 정도는 섞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실제로요, 지난 11월 4일 날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 정치인에 대한, 저도 미국에 3년 동안 이제 비즈니스랑 미국에 살았고, 저희 딸도 이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많은 스타들하고 해서, 바이든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댓글이 어떻게 나오냐면 트럼프가 이겼다라고 맞습니다. 쓰는 분들이 네네. 있어요. 네. 지금도 더러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오지? 모든 법이 다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고 다 그런데 그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도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그래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왜 이런 현상이, 그분들은 그런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상을 균형감 있게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정보의 채널도 의식적으로 좀 다양하게,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은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을 조금 여과 없이, 그러니까 언어 문해력이 계시는 분들은 저처럼 CNBC나 이런 것도 보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신문이나 방송의 외신면들을 네. 조금 더 많이 보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그 SNS라든지 사회관계망을 이용하거나 본인의 어떤 네트워킹을 하면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직접 컨택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반도체가 궁금하다 그러면 제 친구 중에 반도체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있을 수도 있고, 한 달이 더 건너면 또 그렇죠. 요즘엔요, 예전처럼 은밀히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노력, 정보에 대한 접근을 내 주체적으로 리얼한 얘기를 들으려는 그 노력까지도 같이 해주시면, 밸런스,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소식,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까지 내가 청취하겠다, 그리고 판단해보겠다는 이런 정보 취급의 어떤 자세를 가지시면 실수가 좀 줄겠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뭐 자꾸 그것도 해봐야지 또 느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실력이 쌓이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주식 초보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전략을 짜셔야 되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번 부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